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와우. 정확한데요? 지금 좀 무섭습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거 완전히 자문해주는 느낌처럼.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강 셰프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복 셰프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챗 GPT, 네. 구글 바드, 바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AI 인공지능과 공인 노무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요즘 어딜 가나 이 AI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도 AI로 요즘은 많이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AI에 대해서 복 셰프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먼저 챗 GPT가 있죠? 네, 예, 챗 GPT.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챗 GPT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개발한 바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바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우선 지원 언어로 선택했대요. 와. 영어 다음으로. 네. 한국어를. 네,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아. 언어가 있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올해 네이버가 하이퍼 클러버 X, 네. 카카오는 코 GPT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AI 검색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몰랐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챗 GPT와 구글 바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네. 그리고 AI와 공인노무사의 미래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연해보면서 하는 게 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연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챗 GPT부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취업 챗 규칙. GPT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답변하나요? 네, 지금 답변이 벌써 시작이 됐네요. 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자의 권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는 종종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나 조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 근로시간 조정 쫙 나오고요. 2. 임금 조정 나오고요. 3. 복리 혜택 변경. 네. 와, 계속 나오고 있네요. 4. 직위나 직책 변경. 와, 되게- 취업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네. 그래도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풍성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개괄적인 정보를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구글 바드로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구글 바드에서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같은 문장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네, 바드의 답변은 어떻게 되나요? 바드는 바드는 한 번에 보여주는데요. 네.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네,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와, 놀랐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그런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한국 문서에 대한 학습이 많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문 중에 하나가 연차 휴가잖아요. 연차 휴가 정말 네. 복잡하죠. 자,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번 챗 GPT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요. T는 뭐라고 할지. 챗 GPT는 이렇게 천천히 글을 쓰듯이 보여줘요. 네네. 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적립한 휴가 일수를 사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워라밸을 유지하며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네. 아래는 연차 휴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적립 쫙 나오고요. 2. 사용 쫙 나오고요.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약간 아, 우리나라의 느낌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인 연차 휴가를 네. 좀 설명해 주는 느낌이고요. 보상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제한과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네. 챗 GPT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또 약간 이 말투가 좀 네. 번역투라는 아. 느낌이 조금 들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대화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번역된 그런 문서 네. 느낌 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한번 구글 바드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바드는 뭐라고 하나? 이번에도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지. 자, 연차 휴가, 즉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와우. 대한민국의 법률을 그냥 이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네. 한국어로 넣게 되면 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와우, 정확한데요? 지금 좀 무섭습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거 완전히 자문해주는 느낌처럼 네네. 법조문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약간 정말 더 소름 돋는데. 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네. 있습니다. 판단을 좀 내리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3일 이내로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와, 아. 여기서 한계가 보이네요. 네. 그쵸. 왜냐하면 3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규정은 없어요. 네. 이 바드가 학습한 네. 여러 문서나 네. 회사의 취업 규칙에서 이런 게 많지 않았나라는 네. 추측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어디선가 취업 규칙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예. 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맞죠?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완전 무슨 삶의 지혜까지 알려주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좀 네. 이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검색 기능에서도 네.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정말 대화가 되는지 좀 음. 알아보고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이번 질문은 뭐 저희가 한 분을 좀 초청했습니다. 우리 네. 제시카를 좀 초청했는데요. 제시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네, 오늘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회원사의 인사 담당분이 질문을 저희 노무법인에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한번 질문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주셔보시죠. 제법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무단 결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죠. 아, 많이 들어오죠. 이거 상황을 지금 묻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의 문제도 이제 네. 답변을 할지. 바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보니까 바드가 네. 한수인 것 같아요. 아직은. 답변이 나왔네요. 와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당 결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 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 결근을 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연락하여 무단 결근 이유를 확인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직원이 무단 결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합니다. 직원이 징계 처분을 불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무단 결근하는 경우 해고합니다.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리한 일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제시카. 네.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읽은 거는 노무사님의 자문이 아니라 구글 바드의 자문이었어요.
인간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거. 와,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자문은요, 네.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꼬리 질문이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제시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럼요.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볼게요. 네.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징계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화형은 물었어요. 네. 바드의 답변은 뭐예요? 와, 와. 답변이 왔어요. 예,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징계가 가능합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무단 결근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징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좀 조문이 다 거죠?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역시 네. 완벽하진 않아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 이내 무단 결근한 경우 경고, 3일 이상 10일 미만의 무단 결근한 경우 견책, 10일 이상의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네, 어디 어떠한 취업 학습을 네. 취업기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무단 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죠. 무단 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단 결근의 사유, 무단 결근의 기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무단 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순히 출근하기 싫어서 무단 결근한 경우 무단 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와우. 이 정도 답변이 왔네요. 네. 무슨 판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정말 엄청난 결과인 네. 것 같고요. 먼저 제시카,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회원사와 자문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구글 바드와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요.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사와 이 AI는 어떻게 앞으로 함께 일해 나가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연을 마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 AI와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함께 일해야 되는지 뭐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챗 GPT와 바드를 한번 시연을 하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복 셰프님?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네, 이 정도까지 답변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 했고요. 네, 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답변하는 수준이 너무 생각보다 높았고요. 네, 이게 계속 또 학습을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점점 더 네. 정확한 답변을 해낼 거라는 것인데 네, 네. 사실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뭐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노무사가 자문을 하는 것처럼 자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AI와 공인노무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뭐 저희 예담 HR 컨설팅도 이제 노무법인이고 네. 꽤 오랫동안 이 HR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노동 사건이 있고 두 번째가 이 노무관리 자문, 네, 그다음에 HR 컨설팅, 네.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이렇게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노무 자문은 네.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바드나 챗 GPT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질문한 것처럼 네,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질문들은 네. 이제 충분히 뭐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네. 거의 뭐 정확하게 답변을 해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질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복잡한 질문. 예, 그리고 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 네. 그쪽은 계속 이 노무사 분들에게 네. 많은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노동 사건 쪽도 영향을 좀 받는 게 우리가 답변서를 쓰거나 할 때도 이제 이 챗 GPT나 바드에게 많은 또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뭐 HR 컨설팅 영역이나 이런 쪽은 뭐 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네. 역할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자문이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AI가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공인노무사로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열심히 이제 수행하면 되는 건데, 네네. 예.
결국에는 이 인사 노무 관리 건강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사 노무 관리 복잡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노무사님도 자문해 보지만 네. 간단한 문제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노무사에 대한 중요성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아, 예. 이 복잡한 문제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지식인이나 지식인 이런 거 네.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걸 무조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간단한 것은 이제 네, 검색으로 검색하고. 끝내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고수를 찾아가죠. 맞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자문은 이제 네. 인공지능이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정말 어려운 영역은 오히려 노무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구글 바드랑 챗 GPT는 과거에 대한 학습을 통한 솔루션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새로운 문제들. 새롭게 판단을 해야 그렇죠. 하는 네,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지금 아주 핫한 이슈인데 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인공지능이 저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계속 저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공인노무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네. 자문을 할 때 저도 정보를 찾잖아요. 네. 근데 이 정보의 신뢰도가 항상 고민이 돼요. 이 맞아요. 정보를 제가 믿을 수 있는 정보냐, 네. 아니면은 가짜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가짜 정보냐 이런 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AI 같은 경우도 신뢰도의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아까 표현해봤지만 네. 뭐 조문이 틀린 것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현행 법률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쉽게 신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와 저희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공존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HR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